한밤에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웃을 수 있는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폭락장에 나오면서 좀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오늘 또 2% 넘게 상승하면서 또 코스닥은 3%가 넘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오늘 그 상승분에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는 개인 투자자는 매도세로 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양 매수장에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은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은 추세가 강하게 상승을 간다, 혹은 하락으로 간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지난 2020년 작년입니다. 벌써 한 달이 벌써 지났는데 새로운 새해가 2021년 와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작년 3월달 최저점을 찍고서 올해 1월달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100% 넘게 가깝게 상승을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 입장을 봤었을 때 대단히 좀 체감되는 게 대단히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2020년 3월 달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입장을 봤었을 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쵸?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없을 정도로 모든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야, 자고 나면은 돈이 벌리는 거죠. 그런 시장이 작년 3월 달부터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1월 달부터는 시장의 질이 바뀌었죠. 작년 11월 달부터는 어떤 장으로 자 중소형 섹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장 블루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강세장이 연출됐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을 봤었을 땐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주식 투자를 해볼까라고 새롭게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 투자하신 분 입장을 봤었을 때는 그죠, 3개월 내죠. 투자하신 분들은 야,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자, 삼성전자를 놓고 온다 그러면은 50% 넘게 상승을 했어요. 상당히 크게 상승했죠. 그리고 주식을 처음 접하신 분 입장을 봤을 때 주식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 사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주식, 뭐죠? 삼성전자, LG, SK 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대형주를 샀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또 내는 그런 장세가 연출됐어요. 자, 그런데 1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됐냐? 삼성전자 고가 9만 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하게 되죠. 조정을 하는데 그 조정폭이 올라온 폭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하는 폭 자체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표님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 작년 혹은 올해 새롭게 주식을 시작하신 투자자분 입장을 봤었을 때 주식 투자가 이렇게 쉬운 거라고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쉽다. 야, 자고 나면 돈을 벌려는 이처럼 좋은 게 뭐가 있었냐. 야, 나 너무 주식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 이제 전업 투자자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지난주부터 해서 주가가 상승을 멈추고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어마어마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인 조정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차트를 한번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차트 함께 볼 텐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종합지가지수 코스피 시장의 현재 움직임인데 작년 3월 달에 최저점 시청자분 보이시는 것처럼 최저점 1439포인트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찍습니다. 자, 이렇듯 주가 상승폭 자체가 1439에서 3266까지 10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쵸? 이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시청자분들 자, 주가가 조정하는 장세 자체가 8, 9, 10월 달에 잠시 조정을 했죠. 그리고 재차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크게 봤었을 때는 주가 자체가 큰 상승을 마무리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 다음 상승을 한 어떻게 보면은 3파가 마무리되면서 조정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주가 자체가 추가 상승을 과수급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장세도 나올 수가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종목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코스피도 종목이에요, 시청자분들. 자,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자, 종합 주가 지수죠. 혹은 삼성전자가 됐던 LG전자 됐던 혹은 해외 선물이 됐던 해외 주식이 됐던 포린 엑스체인지라고 하는 통화에 대한 외환 거래가 됐던 심지어는 부동산까지도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사고 파는 하나의 상품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품을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하면은 그 차익만큼의 수익을 내는 게 우리의 투자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진입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러한 객관적인 진입 포인트를 찾기 위한 게 바로 기술적 분석 투자의 출발점이에요. 자,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 지난 3월 달의 저점 자체가 1439포인트를 찍었는데요. 이 저점과 1월 11일 날 고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선을 하나 긋도록 합니다. 자, 이 선은 뭐냐면 바로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주가 자체가 저점에서 고가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상승했죠. 이 저점에서 고가까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를 우리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100이라고 가정하면은 자, 조정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느냐 이에 대한 부분인 게 자, 23.6% 조정을 할 것이냐 혹은 38.2%를 조정할 것이냐 혹은 50%를 조정할 것이냐 혹은 61.8%를 조정할 것이냐를 자, 기술적으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하나의 분석 도구예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용하고 있는 HTS에 보시면 종목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시면은 자, 고가와 저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고가 대비 저가 얼마만큼의 폭을 가지고 조정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 자, 이쪽으로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시장 자체는 자, 이만큼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현재 여기까지 했죠. 3,000포인트 살짝 언더를 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오늘 저점 포인트가 가격 자체가 어디죠? 2,947포인트 부분까지 왔다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는 실질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주가가 저점 대비 고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 지금 현재 23.6%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2,835포인트입니다. 2,835포인트 종합 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계산치를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주가 자체가 2,835포인트까지 왔다가 가도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이는 주가 자체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동평균선 함께 봐볼까요? 자,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난 1월 11일 고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쌍봉을 만들고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보일 수 있죠? 보이시죠? 자,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자, 5MA, 10MA, 20MA가 데드크로스. 자, 데드크로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 중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부분을 데드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데드. 자, 영어로서 뭐죠? 죽은. 그죠? 예, 좋지 않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로스는 뭐죠? 크로스 이거죠. 네.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크로스 나는 거를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시장이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데드 크로스의 반대는 뭐겠어요? 장기 평선을 단기 평선이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자, 데드 크로스의 반대인데 예, 데드라는 표현 대신 골드라는 표현 씁니다. 자, 골드 좋은 거잖아요. 자, 돈이죠, 골드. 자, 이러한 골드 크로스가 나오면 장기 평선을 단기가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 뭐가 나온다? 이걸 골드 크로스라고 하죠. 무엇이 나온다? 골드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자, 이렇듯 이 포인트에서는 어떤 거예요?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다? 데드 크로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장세가 바로 지난주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 부분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과수급에 의해서 매도가 강하게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정상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자, 지난 1월 18일, 19일의 저점 부분이 바로 외바닥이 되고요. 올라갔다가 하락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될까요?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늘 반등을 한 건데 자, 이 반등은 말 그대로
반등인 것이지 추세는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최근 4거래일 동안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4거래일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 하락폭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이 310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하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5MA, 10MA, 20MA가 데드크로스가 났죠. 위에서 아래로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빠진다. 어디까지 빠질까요? 아래에 보이시는 바로 2800포인트, 계산치로는 2835포인트라고 하는 근처까지 주가가 떨어져도 대단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이는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표님 2800포인트, 2835포인트 근처까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는 하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곳은 우리가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공간이라는 거죠. 자,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제가 우리가 등산, 산을 오르고 내림과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산을 등반할 때 어떻게 가죠? 자,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딱 도달하고 나면 다시 옆에 있는 꼭대기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잠시 내려갔다가 능선을 타고서 그 다음 꼭대기에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주가의 움직임도 올라갔다가 능선을 타고 잠시 조정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더 높은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다만 지금 이 구간 자체는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고, 만약의 경우에 에너지를 모았는데 날씨를 봤더니 악천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혹은 폭설이 오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갈 수 없는 그러한 외적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자, 지금은 우리가 저기 정상을 찍으러 갈 수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쉬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쉬는 위한 신호가 나오는지를 찾아야 되는 자리가 바로 현재 구간이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쉬는데 과연 어디까지 쉴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주가가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늘의 양봉이, 자, 위에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은, 자,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됐어요? 어라? 여기 위에 봤더니 뭐가 보여요? 자, 여기 봤더니 자, 녹색 선도 보이고요. 빨간 선도 보이고요. 검정색도 보입니다. 자, 이건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얘기를 하죠.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는데, 자, 무빙 에버리지는 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하나의 보조지표로서 현재 주가 위에 이동평균선이 있을 때는 이건 무엇을 작용해요?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저항이 있다. 그럼 매도를 해야 되겠어요? 매수를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제 이야기가 대단히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졸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잘 듣고 계신지 한번 노란 톡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에서 같이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지금 자, 매도를 해야 된다고 지금 답을 잘 적어주고 계세요. 아우, 자, 이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맞아요. 주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위에서 뭔가 딱 누르고 있어. 이게 뭐야? 저항이죠. 저항일 때 무엇을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주가가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종가쯤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야, 내일 또 올라갈 거야 라고 매수를 들고 있는 게 옳은 투자일까요? 아니면은 아니다. 이제 일단 저항에 도달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렇죠. 후자죠.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노란 톡방에 봤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좀 어색하고, 아, 저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야, 저항은 뭐고 지지는 뭐고 도대체 이동평균선은 뭐야? 아, 다 모르는 용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차트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차트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리고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보이시죠? 없어졌네요. 네, 화면을 지금 크게 보여주는데, 자, 노란톡 참여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접속하셔가지고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 데이드로 검색하시면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시청자분께서 또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제가 또 이쪽에 답변 드리고 제가 또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분들의 종목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노란톡방 함께 참여하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조지표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주식이 정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홀짝 게임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주식이요. 어떻게 해요? 자,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거나죠. 오른다에 베팅하거나 내린다에 베팅하죠. 자, 그러면 오른다 내린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바로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언급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는데 우리 삼성전자 설명드릴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자, 야 벌써 우리 스타시티 민트님께서 노란톡방에 적으셨는데 자,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의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제가 369, 369를 말씀드렸어요. 그쵸? 우리 또 방송을 들으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정확하게 369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처음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아니 삼성전자하고 369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물으실 텐데요. 자,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데요. 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자, 최고점이 96,800원의 고가를 만드는 게 보이시죠? 최고가를 96,800원의 고가를 만들고 지난주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하락을 했는데 자, 일봉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일봉인데 자, 보시면은 1월 11일 날 최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하락합니다. 하락을 하는데 자,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를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까요? 들고 있는데 정리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 삼성전자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동학개미 운동을 해가지고 아무튼 뭐 매스컴에서 삼성전자 그냥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제가 선을 딱 그었어요. 어떻게? 83,000원, 86,000원, 89,000원. 자, 앞에 만원짜리는 똑같으니까 빼고 3,000원, 6,000원, 9,000원에 대해서 선을 딱딱딱 세 개를 긋고서 기준가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참 재밌게도 오늘 종가가 얼마냐?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가 삼성전자가 얼마입니까? 83,000원이에요. 자, 기억하시겠죠? 네, 83,000원이에요. 분차트 함께 볼까요? 주가의 움직임이 제가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최근 한 2, 3주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1월 11일 최고가 96,8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최저점에 해당되는 81,000원까지 놓고 봤었을 때 시청자분들 자, 선을 한번 제가 그어볼까요? 자, 86,000원 정도에 제가 선을 하나 긋도록 하겠고요. 86,000원 그리고 89,000원 그리고 83,000원의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볼까요? 바로 여기 안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바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주가가 보시면은 제가 선을 3개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렸는데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디에서 89,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더라. 그런데 또 지지가 어디가 되더라? 86,000원이 되더라. 그래서 86,000원이 깨지면은 무엇하라 했어요, 제가. 86,000원 깨면 정확하게 86,600원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86,000원대가 깨지면 일단은 삼성전자 무엇해라? 대피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피해라. 왜? 주가가 83,000원까지 떨어질 것이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언제요? 이때 1월 26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86,000원이 깨지면 자, 이날 저녁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날 수요일 날 우리 시청자분들 삼성전자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86,000원 깨지면 어떻게 해라? 손절해라. 왜? 83,000원까지 빠질 거니까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장이 딱 열리고 시장이 움직이는데 86,000원이 깨지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가더라? 자,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자, 저가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83,200원을 최저가로 갭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빵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어디서 팔아야 돼요? 주가가 항상 지지라고 하는 게 가격이 있고 저항이라는 가격이 있어요. 지지는 매수, 저항은 매도하는 가격이죠. 자, 그러면 83,000원에 왔을 때는 매수하는 거고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어디에서 팔아야 될까요? 자, 이제 83,000원에 샀으니까 그냥 나는 버틸 거야. 무조건 더더더더 할 겁니까? 네, 아니죠. 바로 그 다음 저항은 어디예요? 86,000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거의 저항은 미래의 지지다. 그리고 과거의 지지는 미래의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제는 86,000원이 지지가 됐지만 오늘은 86,000원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지만은 시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날은 1월 28일 날은 삼성전자를 86,000원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가격대예요.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1월 28일 날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86,000원대 못 미쳐갖고 주가가 어디까지? 자, 86,500원대가 올라갔다가 결국 밀리기 때문에 이평선 저항도 있고 전일 종가에 대한 저항도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83,000원의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83,000원이라는 가격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죠. 떨어지려고 했더니 올라가죠. 떨어지려고 했더니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려고 했더니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삼성전자는 83,000원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대단히 좀 불안한 날이었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다? 주가가 83,000원이 딱 깨지면서 자, 오늘 81,000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회복을 하는데 83,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83,000원이 깨지면은 지지 라인이 저기 아래에 있어요. 어디? 75,000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3,000원 깨지면 일단 대피 현금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노란톡방에다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셨더라면 자, 83,000원 가격을 기준으로 자, 매수와 매도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미국 시장 나스닥과 S&P 시장을 바라보면서 매일 시장에 대해서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이시죠? 우측 하단에 이쪽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있고요. 제가 매일 미국 시장에 대한 시장 브리핑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또 투자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새벽에 또 시황을 말씀드렸죠. 오늘 주가가 자, 갭 하락에 출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신저가가 나오고 추세 전환이 나오는지 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장 오전 8시에 미국장이 시작하면서 주가가 갭 하락 출발하면서 저가를 찍고 올라오는 아래골을 만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자체는 계속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오늘 이제 83,000원 삼성전자 마감을 했는데요. 자, 결국은 변곡 포인트에 딱 멈춘 거예요. 83,000원. 어떻다? 자, 눈치 보기 장세인 거예요. 시장 자체가 자, 미국장과 국내장이 함께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미국장이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내일 국내장이 다시 음봉으로 전환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주가가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면서 큰 박스를 만들 것이냐를 결정 있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단히 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 미국장 움직임에 대해서 또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하단에 보이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매일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읽어드리는 시황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개별 종목,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투자 전략을 제대로 좀 짜보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일부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코스피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서는 우리가 매수, 매도를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잠시 전화 말씀 드리고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노란톡방에 문의하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작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자,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엔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또 이제 2부에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노란톡방에 궁금하시다고 하는 종목을 또 올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 올려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평하게 사다리 게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또 3종목씩 톡톡 뽑아가지고 랜덤하게 뽑습니다. 뽑아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 어떻게 또 분석을 하고 내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짜 드릴 텐데요. 자, 세 분 오늘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지 먼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우리 환하게님, 네, 필명 되게 환하게, 네, 환하게님, 그 다음에 IDJUN님, 그리고 로사님, 오늘 또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혹시나 제가 세 분의 종목을 봐드리고 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바로 생방송에서 제가 노란톡방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종목도 함께 바로 라이브로 제가 체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방송 집중해 주시고, 자, 우리 먼저 환하게님 종목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하게님 종목 동아소시오 홀딩스 종목을 지금 문의해 주셨는데요. 122,857원, 122,200원대에 현재 지금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고요. 122,200원대 평균 단가고 현재 30% 단기로 접근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소시오 홀딩스 갖고 있는 우리 환하게님, 자, 일단 단기 투자 관점에 들어갔는데, 자, 아무래도 지난주 주가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무너지다 보니까 대다수의 종목은 다 하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현금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종목들이 있고, 혹은 또 2, 3일을 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종목도 있는데, 동아소시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난주에 자, 일단 언제 들어갔는지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제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하게님, 자, 진입하신 시점이 언제쯤이신지 한번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쯤 진입하셨을까요? 자, 12월달, 1월달 언제쯤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방에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하락을 좀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주가 자체가 지난 12월 달에 어떤 모양을 가져갔느냐. 12월 4일 날 고점을 한번 보면 이 고가 라인 자체가 자, 고점 세 번을 만듭니다.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고점 자체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면은 시장이 바로 이제 조정권 들어갈 거야. 혹은 이제 하락으로 갈 거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가 되거든요. 자, 그럼 시장 자체가 가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난주에 13만 원, 14만 원까지 한 번쯤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정말 무너지기 전에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주가가 빠져도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자, 일단 시장이 지난주에 좀 수상하다 보니 주가가 가다가 밀리는 그러한 좀 양상을 좀 보였는데요. 자, 이 종목 자체 한번 잠깐 제가 크게 좀 봐볼 텐데요.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은 자, 뭐 같은 그림이에요. 주봉이나 일봉이나 분차트나 다 같은 그림입니다. 압축해서 보거나 조금 확대해서 보거나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선 하나로 딱 끝나겠습니다. 빡 끝냈죠. 자, 상승 채널이 형성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확장형으로 넘어갔어요. 점점 고점 넘겨갔습니다. 자, 그런데 파동 자체가 3파동이 다 끝났어요. 3파동이 다 끝나고 주가가 무너지는 쪽이죠. 그러면 얘는 좀 심하게 조정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그래서 흐름 자체가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고가 15만 7천 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단기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손절 라인을 지금 놓쳤어요. 손절 라인 놓쳐서 지금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주가는 더 추가적인 하락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자, 고점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더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하락의 폭이 반등을 했지만 동일한 폭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는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10만 원대까지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지난 9월달, 10월달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에 대해서 또 비슷한 가격대 라인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 자체는 지난주에 하락을 했고 오늘 이 지난주 하락에 대해서 양봉으로 상승 마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추가 하락을 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자, 어디까지 10만 원대까지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일 이제 매매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오늘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가 바로 11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11만 원이 가격이 깨졌었을 때에는 일단 어떻게 해라 대피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11만 원이 깨지고 나면은 일단 무조건 대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10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대에서 지지할 수 있는 캔들의 움직임이 보였을 때는 다시 재지입을 해서 약 10%의 폭이었죠. 1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만 원의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우리가 IDJUN님께서 또 물으신 종목이에요. 아마 많으신 분들께서 또 투자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포장재 관련해가지고 제지류 또 한국 패키지 포함해가지고 주가가 대단히 큰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또 기술적 반등을 한번 했는데 지금 좀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패키지 차트 보겠습니다. 한국 패키지 보시면은 현재 어떤 구간일까요? 이 종목은 또 우리 그 ITJUN님께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자, 한국 패키지 자, 일단은 상승을 다 마감을 하고 이제 하락할 길만 남았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언제까지 이 주가 자체가 최소한 6,500원 이상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한국 패키지는 올라갈 일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주가는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6월 달에 2,000원대 시작을 해가지고 억지로 파동을 끌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8,900원까지 해서 대략 400% 넘게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훅 빠졌죠.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이 윗골이 강한 거 보이시죠? 장대 양봉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패키지 장대 양봉이 빡 하고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봉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또 조정을 하고 추가 상승하면서 다시 2차 도약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주가 자체가 이러한 장대 봉 마감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주가가 어떻게 돼 버렸어요? 잉 하고 밀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를 마감하는 이러한 모양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상승의 힘이 약화되면서 하락하겠다는 바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게 차트로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우리 IDJUN님 보시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차트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 나 이거 별로 관심 없어가 아니라, 저는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움직임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해가지고 매수와 매도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자, 방송을 집중해서 보시면은 또 우리가 꿀팁이 또 나오니까요. 또 투자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 패키지는 그럼 과연 왜 이 주가가 지난 목요일 날 7,000원대까지 가고서 빠졌을까? 그럼 제가 항상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졸라맨을 잘 그려요. 제가 졸라맨. 다 이러한 캐릭터 잘 아시죠? 예, 우리 사람 모양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이 졸라맨 있죠? 졸라맨. 네, 이 졸라맨을 우리 차트에서 찾으시면은 우리가 매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도할 포인트와 매수할 포인트를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졸라맨이 바로 저 차트에 있습니다. 졸라맨을 제가 찾아보겠으니까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말이 좀 꼬이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머리예요. 머리가 있고요. 이렇게 목이 있고요. 자, 어깨가 이렇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깨를 딱 이렇게 짠, 내가 졸라맨이야라고 이렇게 서 있어요. 보이실까요? 졸라맨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어깨 딱 이렇게 어깨 힘주고 서 있죠. 이러한 모양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최소한 오른쪽 어깨를 넘어가야지만이 주가가 얘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상승할 거라고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의 왼쪽 어깨는 바로 7,000원대 라인에 대한 가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올라간 가격이 오버슈팅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7,000원대 근처에서 고가를 만들고 하락하는, 그러면서 이게 바로 헤드앤숄더, 제가 졸라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이 졸라맨은 우리가 금융화에서 얘기할 때는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패턴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헤드 앤드 숄더죠. HOULTER. 네, 영어 공부 시간이 됐는데요. 네, 박주. 네, 자, 헤드 머리죠. 앤드 그리고 숄더 어깨예요. 자, 차트 패턴이 자, 머리 어깨라고 하는 구성을 갖고 있는 모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라맨으로 비유를 해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자, 헤드가 이렇게 있고요. 어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 자체가 자, 레프트 숄더 왼쪽 어깨, 그리고 헤드, 그리고 오른쪽 어깨.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차트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나 헤드앤숄더로 나 빠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썰라 얘기해주고 있는데 내가 차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백날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해줘도 나 하락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소위 뉴스에서 보는, 매스컴에서 보는 야, 한국 패키지, 야, 포장지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늘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이러한 뉴스들이 막 나오는 거죠. 실적이 좋을 거야. 그래? 그러면 주가가 지금 떨어져도 버텨야지. 버티면은 또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라고 하는 건요. 자, 상승에 대한 목표가, 그 다음에 조정에 대한 목표가, 이런 부분들 다 정해져 있어요. 차트에서 그 시그널을 찾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실질적으로 레프트 숄더 그다음에 전저점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가격 라인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가격대예요. 보시면. 그래서 오늘 지지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전고점에 대한 지지 라인 그리고 레프트 숄더 왼쪽 어깨 하단 라인에 해당되는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한국 패키지를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저점 5,230원이 깨지면 무조건 대피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혹 제가 그 포장 관련주 뭐 대양 제지를 볼까요? 자, 대양 제지인데요. 자, 대양 제지 다른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인데 같은 포장지 관련 테마로 엮여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또한 보시면은 지난 12월 7일 고점을 만들고요. 레프트 숄더 만들었죠. 헤드 만들었죠. 라이트 숄더 만들었죠. 근데 이 고가 라인이 바로 레프트 숄더의 상단 포인트에 해당되는 3,600원대 가격이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분명히 다른 회사하고 다른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같이 움직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물론 실적, 상승 모멘텀 체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과연 그 종목을 매수를 어디서 할까, 매도를 어디서 할까를 결정하는 기준점도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메이저가 마켓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짜고서 들어가는데 그 전략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차트의 움직임, 저가와 고가를 만드는 그 움직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우리 한국 패키지를 봤는데요. 금일 저점 5,230원에 해당되는 가격 라인이 깨지면은 일단 손절하시고 또 다시 기회를 찾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로사님의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 종목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플바이오는 지금 상장을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 자, 왼쪽 고점 만들고 오른쪽 고점 만들고 보이시죠? 자, 보시면 차트에서 자, 외봉 만들고 조정하고 쌍봉 만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보신 것 같이 무엇이에요? 자, 저점 라인을 제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저점 잡고 저점 잡고 저점 잡고 그리고 저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피플바이오라는 종목 자체는 저점의 라인에 해당되는 포인트 바로 여기죠. 네, 한 45,000원에서 4만원대 정도 나오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냥 딱 다른 거 없습니다. 선 하나로 딱 끝냅니다. 지난 11월 13일 지난 작년 11월 13일 저점에 해당되는 43,350원 포인트 나오네요. 자, 그래서 피플바이오를 갖고 계신 우리 로사님 같은 경우에는 43,350원 라인을 그대로 컷라인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자체는 고가 대비 하락 1파, 2파, 3파 빠지면서 오늘 캔들 자체가 샛별 모닝스타 나오면서 주가가 추세 전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43,350원을 손절 라인 잡고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흐름 자체가 바로 자, 오늘 분차트 흐름인데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이 종목 자체가 52,000원을 장악하고 안착하게 되면은 자, 우리 로사님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 신규 진입도 제가 추천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6,400원이 저점을 만들고 이 부분이 지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내일 이후에 52,000원대에 안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2,000원대 안착이 되어진다면 아, 이 종목은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보시고 과거 고점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타겟팅을 해서 매수 홀딩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또 우리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또 함께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을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원래 평상시에는 세 종목을 봐드리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빨리 좀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한번 더 이야기 나누려고.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 제가 지금 당장 좀 급해요, 대표님. 지금 대표님 급합니다. 네, 예, 역시 찬스에 강하신 우리 열공모두님이십니다. 네. 일단 찬스에 강하신 열공모두님께서 한농화성 물어보셨는데요. 자, 봐보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한농화성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 자, 우리 종목 분석하는데 저 3초면 끝납니다. 네, 3초면 딱 끝내. 한농화성. 자, 이 종목은요, 저가 포인트 16,800원 손절 라인 잡고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금방 갑니다.
자, 현대모비스 우리 정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모비스 갈게요. 자, 현대모비스. 자, 저 종목 분석하는데 3초면 끝나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현대차 더불어 상승을 했죠. 자, 이 종목 어떤 자리일까요? 자, 저가 포인트 지난 1월 18일 저점이 31만 6,500원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 어떤 모양? 최근 1월 달에 강한 상승을 하고요. 잘 들으세요. 1월 18일, 1월 19일 날까지 조정을 하는데 이 라인이 최저점.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어떤 일정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1월 18일, 1월 19일 라인을 딱 저점 손절 라인 잡고 매수 여부를 홀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패턴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러한 차트 모양을 갖고 있다. 내 종목이. 그러면 대표님 이거 어디에서 사야 돼요? 손절은 어디서 해야 돼요? 묻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차트를 보시고 1월 18일, 19일 만들었던 저점 라인을 손절 라인 딱 잡으시고 거기까지는 무조건 대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대피했다가도 다시 그 가격 올라오면은 재진입, 수수료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가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는 자 1월 18일 저점이 어디예요? 31만 6,500원이에요. 31만 6,500원 지지되면 끝.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봐야 될 종목 모두의 넷마블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이제 자, 넷마블 또 물어보셨습니다. 넷마블 보겠습니다. 넷마블은 뭐냐면은 제가 또 넷마블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넷마블은 제가 작년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11만 6천 원에 풀빵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 20만 원 간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1만 6천 원에 매수 오더 드려가지고 20만 원에 매도가에 드린 거의 70% 넘게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제가 말씀드렸어요. 20만 원에 매도 오더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작년 10월 달에 자, 이 종목 다시 11만 6천 원 온다. 그때 사라 라고 말씀드린 종목이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13만 원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략 한 2주 전으로 기억합니다. 1주 전이군요. 1주 전에 다시 한번 12만 원 후반대에서 넷마블 물량 늘리세요라고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수익권이시겠죠? 우리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께서는. 자, 오늘 주가가 6%가 상승을 했어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넷마블에 대해서 전혀 보질 않아요. 안에 재무제표가 어떻고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떠하며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는 이거 절대 보질 않아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차트에 나타나요. 사야 할 가격과 팔아야 할 가격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100% 풀빵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풀로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70%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에 최고점에서 팔라고 했습니다. 지난 9월 7일 날. 그리고 제가 팔면서 얘기 드렸어요. 자, 모두 파시고 이거 반드시 11만 6천 원 곧 옵니다. 거기서 다시 재매수하세요. 그게 바로 2달 뒤에요. 그리고 이 종목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종목이 그럼 어디까지 할까요?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일단 못해도 15만 원까지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려서 그 이유는 또 차트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11만 6천 원대 넷마블을 제가 사라고 말씀 다시 드리고 15만 원까지 그럼 거의 한 4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의 뭐 25%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넷마블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라요. 제가 잠깐 예전에 과거에 잠깐 조금 게임했었습니다. 모두의 마블. 네, 그거 넷마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게임 준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자,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할지라도 메이저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주가는 가는 거예요. 모멘텀이 있다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멘텀을 얼마만큼 잘 메이저가 포장을 해서 개인 투자자라고 하여금 잘 꼬여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가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저녁 11시에 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